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는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YTN 올 때마다 비가 왔는데 오늘은 안 왔네요. 네, 드디어 안 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 비는 그쳤는데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쌀쌀해진 것 같은데. 네, 저도 오늘 그래서 니트를 입어봤는데 예. 오늘 이 작가님 복장이 멋있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상갓집 복장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상갓집 갈 일이 있어서. 아, 예.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3차 슈퍼위크 결과에 관한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예. 그 전에 이재명 지사가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경기도 국감에 임하겠다. 그 이후의 사퇴 시기를 이제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후보 특유의 스타일이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동의 촉 시간에 얘기했는데 아마 받을 것이다. 네. 그게 이재명 다운 것이고, 그리고 이 지사 입장에서는 되치기 카드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캠프 내의 의원들, 그리고 어제는 당 대표까지 말렸지 않습니까? 예. 국감을 안 받는 게 좋겠다. 괜히 정치 공세에만 빌미를 준다. 근데 그렇게 되면 도망자 프레임이 또 빠져요. 뭔가 있기 때문에 국감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 의혹, 그 기사로 나온 의혹이라든가 야당 정치인들이 던진 의혹들 본인의 SNS 뭐 유튜브 이런 걸로 해명합니다만은 국민들이 그거 다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예. 근데 이번 국감은 아마 국감사상 최대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엄청 집중을 그렇죠.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보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이야기를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고, 국감장에 야당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여당 의원들 수가 더 많아요. 그럼 여당 의원들하고는 그 속된 말로 티키타카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방어해 줄 테고 자기 할 말을 또 하고,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하고, 이러면 충분히 대장동 의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면 돌파, 또 그게 이재명하고 어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금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지지자들도 지금 갈라져 있고, 그걸 또 한 군데로 모아보자. 이런 여러 가지 보관이 들어가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당이나 캠프 내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이 지사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예. 잘했다고 보시고 있네요. 좀 잘했다고 봅니다. 예, 거기다 비교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말 실수라는 게 있을 때 본인이 해명하는 게 아니고 캠프가 나서서 해명하잖아요. 예. 이낙연 후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결선은 가야 된다. 뭐 무효표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낙연 후보가 직접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캠프 관계자가 나와야지. 이낙연 후보는 경선 끝나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모습, 나는 다르다. 나는 뭐든지 정면 돌파한다. 내가 판단하고.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국정감사장에 진실을 말할 것을 선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말하면 또 그것도 그대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수하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시점까지는 정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흥행은 성공할 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YTN이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가님 빨리 만나고 싶었던 게 3차 슈퍼위크 결과를 두고 지금 해석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예.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뭐 이게 당심과 민심의 분리다. 예.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미친 거다.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예,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까? 다 거짓말이거나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던지는 겁니다. 지금 3차 슈퍼위크가 결국 문제잖아요. 예. 뭐 5.5 대 3.5로 계속 나왔었는데 비슷하게 갑자기 2대 6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되냐. 이거는 통계적, 수리적, 정치적으로도 그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통계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 선거 전문가 그 누구도 대답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TV 나와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거죠. 근데 저도 뭐 유심히 봤는데 한 3개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낙연 조직이 풀 가동됐다. 조직력이 예. 동원됐다. 예. 최대로. 그렇게 분석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 근데 그 분석은 틀린 게 그런 조직력을 가동할 수 있으면 1, 2차 때 하지 왜 3차 때 합니까? 네.
1, 2차 때 그렇게 해야 대세론이 입증이 되는 건데 1차 때 그렇게 해서 6대2 돼봐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당연히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역선택 이야기거든요. 네. 뭐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뭉쳤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라고 보수 커뮤니티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경선 참여해서 이낙연 찍읍시다. 이런 것들을 관련 자료를 옮기는데 그 조회수 해봐야 뭐 20, 100 조회수가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역선택으로 10만 명을 동원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평생 집권해야 됩니다. 그 정도 조직력이 있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세 번째 이야기는 화천대유, 이걸 많이 얘기하죠. 예. 화천대유 건으로 민심이 돌아서서 3차 슈퍼위크에 다들 이낙연은 몰라갔다. 이게 이 이야기가 맞으려면 같은 날 있었던 서울 경선에서 당원 대의원이 2대6은 아니더라도 뭐 4대6 혹은 5대5는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 앞섰는데 화천대유 때문에 뒤집어졌다 민심이.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대의원은 안 그렇더라도 당원들은 최소한 5대5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민심이 출렁에 끼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서울 당원 대의원 투표는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천대유권으로 흔들리면 지금 여론조사도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도 여전히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 도깨비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일까? 모르겠다밖에 결론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는 거고 그래서 이게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뭐 머리 짜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건데 네. 이거는 글쎄요. 선거가 끝나서라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더라도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왔고 투표율은 80%를 넘겼으며 이런 것들은 연구 차원에서라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3차 슈퍼위크 결과 때문에 지금 무난하게 1등을 달성하려던 원래 그 예상에서 턱걸이로 지금 결선 투표를 통해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결선 불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원팀으로 가기까지 좀 여러 가지 악몽들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무효표를 하지 않으면 과반이 안 되니까 그럼 결선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낙연 캠프에서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려고 했으면 뭐 이게 사실은 경선 중간에 주장했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미 결정된 거라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그럼 나 못하겠다고 스톱을 외쳤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 뭔가 액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이 스톱이 없이 지나간 적이 없거든요. 다들 한 번씩 스톱됐었어요. 네. 2등, 3등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고 그리고 그냥 받아서 경기를 진행했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끝났는데 잠깐만 지난번 했던 룰이 좀 이상해. 이렇게 한다면 글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당대표가 당선증을 교부를 했고 대통령이 축하한다는 메시지 내보냈고 네. 이 상황에서 결선 다시 합시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다. 그러면 내일 이제 당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이낙연 캠프에서 당무위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은 뭐 법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네.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 이낙연 후보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이런 정치적인 레이스가 본인의 정치적 마지막 운명이다. 뭐 다음에 또 어디 국회의원 하겠습니까? 도지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캠프에 있는 분들은 계속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을 봤을 때는 내일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이낙연 후보가 직접 나서서 매조지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대표도 대승적으로 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내일 오찬에도 지금 초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참 관심이 많이 가네요. 뭐 게다가 조만간 또 청와대에서 당선자와 대통령이 만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 보냈고 만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지금 이낙연 캠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재인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대통령이 인정했으면은 그걸 또 거부한다? 그것도 어렵잖아요. 사실상
저는 이걸 계속 주장이 좀 어렵다 보여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 원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이재명 지사는 또 조만간에 뭐 이낙연 후보도 찾아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뭐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이기든 간에 51대 49로 결정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니까 예. 이낙연 후보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은 대선을 승리하기 어렵죠. 그럼 뭐 삼고초를 해서라도 이낙연 후보 찾아가고 이낙연 캠프 사람들 마음을 달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들 해봤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시죠. 4강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집요하게 여쭤봤었거든요. 마지막 막차를 탄 게 원희룡 전 지사가 됐습니다. 저는 예상 못했어요. 저도 못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본인도 예상 못했는데. 뭐 영향이 어떤 게 제일 컸을까요? 글쎄요, 그 정치 구력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경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 경선 판도를 봤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원희룡 후보가 올라오는 게 더 좋겠다고 또 지지자들이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하태경 후보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를 건드릴 거 아니에요. 예. 홍준표 후보 약점이 노출될 테고 그러면 본선 가서 여당 후보가 그걸 써먹을 테고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올라오면 또 계속해서 선거 부정 이야기할 거고 뭐 중도층한테 어필할 수 없죠. 선거 부정 자꾸 얘기하면 뭐 그런 생각들 그런 게 겹치면서 결국은 원희룡 후보가 올라가는 게 전체 판도에서 가장 낫지 않느냐. 4강이 결정되고 나서 첫 TV 토론할 때 네. 다른 후보들끼리 베스트 3죠. 베스트 3끼리는 각 후보들 간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만 원희룡 후보는 오로지 이재명이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이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보면 원희룡 후보가 들어가서 이재명 견제해 주는 게 훨씬 좋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원희룡 후보가 된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후보보다는 좋겠죠. 예. 네. 뭐 여의도 바닥에 뭐 떠도는 소문이고 제가 지난주 원희룡 후보하고 인터뷰할 때도 여쭤봤는데 원희룡은 제밥은 당대표에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얘기가 소문이 있으니까. 네. 근데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고 당대표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소문 아직까지 있으니까. 예. 방금 박가영 아나운서 얘기한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윤석열 후보, 원희룡 후보가 뭔가 물밑간에 그런 게 있다면 그 반대편에서 홍준표, 유승민 두 분도 합종연행할 수도 있는데 절대 지금으로서는 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세게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승민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이미지가 샌님 이미지, 선비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뭐 도덕 선생님 이미지. 그 어제 토론에서 그거 싹 버렸어요.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제가 며칠 말씀드렸는데 이번 대선에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은 스트롱맨입니다.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로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다 그런 리더십이잖아요. 네. 스트롱맨. 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바꿔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공격했는데 유승민 후보 입장은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면 그러면은 홍준표랑 대결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계속 저렇게 있으면 본인은 3등밖에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오늘 인터뷰 보니까는 뭐 이번 달 말쯤에 자기가 대역전 이루겠다 뭐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보관이겠죠. 그래 그때까지는 뭐 홍준표랑 합종 영향 이런 건 없고요. 1등 후보 때리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뭐 홍준표 후보는 내 대신 싸워주는 거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로서는 윤석열을 때리고 싶은데 대신 유승민이 때려주는 거 고마운 거죠. 근데 지금 공격하는 포인트가 보면 무속 논란이잖아요. 어제도 천공스승 얘기도 많이 나왔고 이런 거는 좀 제대로 때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영향이 있죠. 어허. 네, 이거 고발 사주 의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사유한 거잖아요. 국민이 맡겨놓은 권력을. 네. 그래서 자기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시키진 않았겠습니다만 지금 본인 이야기는 흘러 들어간 모양새는 어쨌든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자기가 알아서 충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야당의
이렇게 고발장을 써서 주면서 고발해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당 사람들 저희들이 알아서 힘들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국민들한테 고발사주 의혹이 뭡니까? 특히 중도층,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한테 설명해보라면 설명해볼 분들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지금도 사실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 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잘 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 조사 받을 일이 없잖아요. 뭐 혹 잘못돼봐야 경찰 조사 정도? 검찰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왕자, 무속인 네.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있잖아요. 쏙쏙 들어오죠.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금방 귀에 들어올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뭐 여의도 소문 얘기했는데 그런 소문들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 그런 것들을 또 카톡으로 금방 돌거든요. 네. 뭐 지금 당장 검찰청에 있는 그 주차장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것도 뭐 무속인이 충고해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돌 정도니까 또 이런 것들 굉장히 빠르게 돌거든요. 뭐 그게 헛소문 일지언정. 네. 그럼 이런 것은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다. 또 게다가 어제 유승민 후보가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뭐 손바닥의 기운으로 암을 고친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나보고 그런 걸 보라 그랬냐 그런 뉘앙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누가 소개시켜줬냐, 아내가 소개시켜줬냐, 예. 아내 이야기까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비단 이번 토론에만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이걸 하고 싶었겠습니다만 본인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뭐 북미 관계라든가 또 대미 관계라든가 전술핵 부분 이런 것만 묻고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지도에 영향이 있을 만한 것은 유승민 후보가 물어주니까 뭐 손 안 대고 거푸는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윤석열 후보 측도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성경책 하나를 딱 들고 찾았더라고요. 예. 이거 성경책이 굉장히 새 것처럼 보이던데. 선물 받은 거니까요. 예. 김정한 목사인가요? 선물한 걸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윤석열 이름 금장으로 박아서 선물해 준 건데 이제 본인은 이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무속 신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 성경 학교를 다녔다 이런 어린 적 사진도 올리고 우리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예. 그 성경 구약을 다 외우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거든요. 전문을 다 외운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야 맞네요.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가 선물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논란이 되거든요. 물론 뭐 가정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다가 성경책을 잡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파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또 잡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 논란이 일어나는 건데 그건 뭐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논란이 일자마자 교회 간 거는 정무적으로 좀 안 좋다고 봐요. 조금 지나고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로 보이잖아요. 예. 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것은 좀 그렇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오늘 이동의 촉 박가영 아나운서 촉 가이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데 9,000명이 넘었군요. 실시간. 정말요? 동시간대 네. 탑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박가영 아나운서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